사람들은 착각해. 통장에 숫자가 찍혀야 부자인 줄 알지. 아니, 부유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야. 내가 모자라지 않다고 믿는 그 뻔뻔함. 거기서 진짜 급이 나뉘는 거라고. 최근 대사 맛집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주인공이 던진 대사에 조금 양념을 뿌려보았는데요. 부유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유함을 느끼지? 정신 승리하라는 건가? 라고 반감이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이 대사는 우리 사회의 전곡을 찌름과 동시에 우리가 돈을 벌고 자산을 늘려나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 그리고 진짜 부의 정점에 올라본 사람들은 이 대사가 가진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진짜 부유함이 뜻하는 바가 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벌면서도 이 순간도 가난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두 가지의 큰 시스템 때문입니다. 첫째, SNS가 부채질하는 비교하는 본능입니다. 과거의 비교 대상은 고작해야 옆집 엄친아나 위집 자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대한민국 상위 0.1%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아시다시피 SNS는 부의 평균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강남 빌딩으로 시세 차익을 얼마를 벌었다느니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매 순간 비교하며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정서적 빈곤 상태에 놓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수익을 내도 SNS 속 누군가가 100% 수익 인증을 하면 그 즉시 루저가 된 것 같은 가짜 가난에 빠지는 것이죠. 둘째, 부동산 우월주의가 만든 계급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의 의미는 사는 곳이 아니라 등급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연봉 1억을 벌며 성실히 살아도 상급지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자산 상승 속도를 보며 우리는 노동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넌 어디 사는데?가 부유함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한 스스로를 계속해서 가난하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결국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유함이라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 벌이는 끝없는 감정적 치킨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 타고난 기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기질과 잘 못하는 기질이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은 투자를 잘 못하는 기질이 대부분입니다. 원시인은 맹수에게 쫓겨 공포에 빠질 때 빨리 도망가서 공포를 털어버려야 생존할 수 있었죠. 현대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손실의 공포를 느끼고 당장의 자극에 반응하며 기다림을 고통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광풍이나 코인 열풍 같은 사회적 현상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자신의 직관력을 믿지 마세요. 대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원칙을 믿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의 마인드셋을 벤치마킹 해보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 특히 미국 시장과 같은 검증된 인덱스 펀드에 매달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나약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달러 투자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원화라는 좁은 바닥을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인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 부동산 집착이나 남과의 비교 문화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심리적 해자를 쌓는 일입니다. 드라마 속 뻔뻔함을 투자의 언어로 바꾸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확신과 초연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이 비이성적일 때
그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투자자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철학이라고 강조했죠. 말이 쉽지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로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뻔뻔함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오히려 평온하게 내 갈 길을 가는 자세입니다. 약간의 주문처럼 자기 암시를 거는 행위이죠. 시장이 흔들려도 내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우상향할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다는 믿음. 그 철학이 흔들림 없이 정립된 사람이 되면 시장의 노이즈와 사회적 비교를 뻔뻔하게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니 장기 투자의 마인드는 세속을 떠나 돌을 닦는 마음과도 유사한 느낌이네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투자 세계에서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며 스킬을 뽐내기보다 덤덤하게 마음을 통제하는 철학을 세우는 것이 훨씬 어렵고 그래서 부자가 더 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의 부자의 급은 여기서 나눠집니다. 남들이 조급함에 몰빵하고 레버리지를 써가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이 시스템 안에서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아는 그 초연함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돈을 쫓는 삶과 돈이 나를 따르게 하는 삶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의 상태, 즉 내 계좌의 잔고에 따라 매일 감정이 변합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이 된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좌의 등락을 보며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세운 장기 투자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사회가 만든 비교의 덫에서 빠져나와 평온한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의연함에서 나옵니다. 부유함은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달러트리는 여러분의 경제적 풍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